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제가 요즘 시리즈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과 런던에서 함께 보낸 61시간 제1회와 2편을 보내드렸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 제3회에서는 김정은이 자기 친형의 영국 방문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김정은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니 좋은 동영상을 만들자면 시나리오, 편집 등 예산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드는데 유튜브 수익 구조상 1만 명이 봐야 1만 원 정도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하면요, 제가 지금 연재로 올리고 있는 김정철의 런던 방문인 경우 벌써 1회와 2회가 7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한 달 후에 7만 원 정도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컵 라면 값도 안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율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목에서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보려는 에릭 클랩턴의 공연은 2015년 5월 20일과 21일인데 김정은한테서 새로운 암호 지령이 조한돼 내려왔습니다. 김정철의 영국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선발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런던에 와서 그 날짜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면 될 것인데 무슨 선발대가 또 오는 거고요. 정말 2015년 4월 말 김정철이 런던에 오기 전 한 달 전에 선발대가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선발대에는 북한에서 3층 서기실, 쉽게 얘기하면 김씨 일가의 궁중악단 단장인 장령식이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당 국제부 부원 김주성, 그 다음에 북한 문화성 예술교류국장, 이렇게 3명이 선발대로 왔는데, 이렇게 김정은은 자기 친형의 런던 방문에 앞서 궁중악단 단장 장령식을 런던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 장령식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와서 직접 지휘한 이 사람이 장령식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모스크바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와 함께 그때 모스크바에 가서 음악을 전공했던 동료들이 한때는 북한 예술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이 다 처형되었거나 수용소로 끌려갔고 아직 생존해서 북한에서 활동 중에 있는 것은 이 장령식과 그리고 만수대 예술단 단장 김일진, 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그런 러시아 음악 유학생 천재들이 다 총살되거나 수용소에 가고 이 두 명만 남아있는, 이게 지금 북한의 음악 예술의 결국은 근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김주성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김주성은 북한 당국제부 통역전문부서인 8과 부원입니다. 당국제부 8과라는 건 김정은의 통역을 전담하는 부서에 있는데, 김주성은 평양 외국대학 영어학부를 나와가지고 대학 동시통역연구소를 거쳐서 외무성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다가 당국제부 통역과에 뽑혀 올라갔습니다. 김주성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옆에서 통역을 했고, 김영철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함께 갔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김주성의 최근 근황을 이야기한다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보좌했던 그가 하노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여성 통역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보장했는데요. 그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왜 김주성은 하노이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도 싱가포르 회담 후 숙청되었다가 최근에 간신히 살아와서 자기 직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후에 북한 외교 비사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의 음악 책사
장령식이 런던에 도착한 다음부터 제가 그와 함께 그의 업무를 전문 보장했는데, 그는 낮에는 런던의 음반 판매점, 음악대학, 또 음악도서관들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뮤지컬과 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장령식은 이 런던에서 구입할 음반 목록을 정말 이렇게 두껍게 가져와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사고, 또 콘서트, 노래 축제, 가곡, 뮤지컬 등이 망라되어 있는, 정말 돈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또 일부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그걸 USB에 어떻게 그걸 복사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튜브에 나온 그런 음악 축제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모든 유튜브에 다 들어가서 그 유명한 축제들을 다 다운로드해서 USB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그가 하루는 뒷마당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며시 다가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사무실에 인터넷만 있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인터넷 처음 보십니까? 라고 하니 그는 처음 인터넷에 접속해 보았다는 거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의 예술 담당 보좌관이고 북한의 궁중악단 단장인 그가 인터넷을 처음 접했다고 하니 저도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씨 일가는 매일과 같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걸 다 보는데 김정은이 그처럼 아끼는 음악 선생에게조차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저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장령식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삼지연 관현악단 지휘자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또 고속철도,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주성의 업무도 보장해 주는데 하루는 김주성이 저한테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대공사동무, 이번에 일을 잘해야 합니다. 왜요? 대공사동무에 대해 김정은 원수님께서 정말 신임이 크십니다. 원수님께서 대공사동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까지 구체적으로 요해, 쉽게 말하면 캐물었다는 말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제가 그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따졌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런던에 오기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런던 방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중앙당 교환수로부터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화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간부들을 찾을 때 자기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중앙당 교환수를 통해서 누구를 찾으려고 하니 대기시켜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당 교환수가 해당 인물이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김정은의 전화가 간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어 대기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바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다 하면 모든 간부들이 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리고 일단 전화가 오면 절대 앉아서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받아야 되는데 웬만한 간부들의 이런 유선 전화에는 그 옆에 김정은의 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간부들의 전화에는 김정은의 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화가 끝나면 바로 당 문헌정리 담당자가 들어와서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전화 내용을 모두 다 문건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모든 전화는 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기록해 놓습니다. 드디어 김주성한테 김정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주성은 즉시에 답변했습니다. 당국제부 8가 부원 김주성 전화 받습니다.
물론 일어서서 답변했죠. 김정은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김주성 동무입니까? 런던에 가본 적 있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김정은은 김주성에게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도대체 외교관이 몇 명 근무하는지, 대사는 어떤 사람이며 거기에 있는 공사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런던에 대한 실정은 잘 알고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런던 대사관에 중요한 가업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김주성에 따르면 김정은이 전화할 때 그 무엇인가 문건을 벌컥벌컥 뒤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주성은 불쑥 태영호 공사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김정은은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알았습니다. 라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덧자를 붙여서 물어봤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 밑에 있는 실무진에서 그 업무를 태영호에게 맡기자고 건의가 이미 올라갔고, 지금 김정은이 그 문건을 보면서 자기 친형과 관련된 일이라 이렇게 직접 김주성에게 다시 확인해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김주성이 제 이름을 대지 않고 현학봉 대사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정은은 이처럼 나에 대해서 직접 확인까지 하고 업무를 나에게 주었지만 1년 후에 저는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나를 보충했던 백순행, 김주성은 물론 나를 믿었던 김정은도 제가 배반한 셈인데요. 김정철의 방문 날짜가 다가오자 대사 현학봉은 대사관 청소를 시키느라고 대사관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군의 사무실, 가정 내부까지 구석구석 청소가 이루어졌고, 또 부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벽에 페인트 칠까지 했습니다. 대사관 내부 식당, 줍기류 다 다시 점검하고, 혹시 이 김정철이 대사관에 불쑥 들어와서 식사를 하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사관 내부에서는 대단히 의아했죠.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김정철이 온다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현학방 대사와 저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김정은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지시가 내려옵니다. 바로 자기 형이 영국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평양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 지문과 또 이 동공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영국 방문과 관련해서 평양에서 백순행, 그리고 모란봉 악단 기타리스트 강평희, 봉화진료소 주치의, 그 다음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물론 김정철은 자기 개인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명으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다 들어가서 지문과 동공을 인식시켰는데 김정철만은 영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게 대단히 큰일입니다. 로열 패밀리의 지문과 그의 동공을 영국 대사관에 가서 이걸 입력시키면 이것이 영국 정보기관에 들어가고, 영국이 이러한 자료를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 김정철의 지문과 동공이 영국에 넘어간다면 결국은 김정철은 앞으로 외국에 갈 때마다 그 신분이 아무리 여권과 가명을 써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시는 뭐냐? 김정철만은 지문과 동공을 인식하지 않고 비자를 받게 해라. 이게 김정은이 저한테 준 지시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외무성을 찾아갔죠. 가서 요 마지막 사람만은 좀 사정이 있으니 지문과 동공을 인식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제가 요구하니 영국 외무성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세워진 규정인데 그걸 어떻게 어깁니까? 무조건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게 영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김정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은 자기 형에게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 지문과 동공을 찍으라고 했고, 김정철은 별 수 없이 평양주재 영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의 국정원보다 먼저 북한의 김씨 로열 패밀리의 지문과 동강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김정은 집무실에서 내려온 지시는 비자를 좀 빨리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찾아갔죠. 영국 외무성에. 그때는 부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벌써 김정철이 영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국 측은 저에게 영국은 최대한 현명하겠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달라. 혹시 이번에 오는 인물들 중 영국 정부와 만날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 영국은 항상 대기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영국은 김정철의 런던 방문 기회에 김정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평양에 보고하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금 영국 측이 무슨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누가 오는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국 측에 김정철의 런던 방문 시 공식 경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기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개설할 때도 북한에서 최수원 외무성 부상이 왔는데 그때도 경호를 요청하니 10명이나 나와서 경호 인력이 경호를 해주었습니다. 방탄차도 2대나 지원해주고 제가 이런 사례까지 다 인용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했는데 김정은이 자기 형의 런던 방문 시 영국 측에 또 영국 측의 공신 방탄 승용차 요구했을까요? 김정은으로부터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국 정부 측과의 공식 면담은 없다. 영국 측이 경호를 해주겠다고 요청해야 하면 이번 방문이 공식 방문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공식화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요구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차 대신 김정은이 평범하게 대사관 차도 쓰지 말고 렌트카를 하나 주문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 지시는 이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김정은이 자기 형 김정철이 런던에 체류한 기간에 그와 수시로 통화하면서도 영국 정보기관이나 또 한국 국정원의 감청에 걸리지 않게 이 감청을 피할 수 있는 방도인데 바로 휴대폰을 여러 대를 구입해 놓고 매번 휴대폰을 바꾸며 또 이동식 와이파이도 10개 이상 미리 구입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김정은은 이렇게 휴대폰을 매번 바꾸고 와이파이도 매번 바꾸면 영국 정보기관이나 한국 국정원의 감청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정은이 자기 친형의 영국 방문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김정은이 자기 친형과의 소통에 영국 정보기관이나 한국 국정원이 감청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재미있었는가요?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국정원 직원들이 필수 시청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이 해외 스파이들을 또 한국에 있는 스파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겠는지 평양과 해외 또 이 한국 국내 스파이 조직 간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겠는지 감이 좀 드시나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더 충격적인 비밀들은 사실 모두 제 책 이 삼청서기실 암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북한 권력의 실체와 김씨 일가의 진짜 민낯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자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율 구독료 후원은 더 많은 북한의 비밀을 여러분에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긴장감과 몰입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